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계실까요? 위그래프는 2017년 기준 특수학교 수와 특수교육 대상자 수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눈에 봐도 턱없이 부족한 학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요? 2017년 한 언론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발달장애 2급인 안지연 양은 강서구에 살지만 학교는 구로구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을 가야 합니다. 차가 막히거나 교통사정이 안 좋은 날엔 왕복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비장애 학생에게도 버거운 통학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특수학교 수 자체의 부족으로 통학버스의 동선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로에 위치한 정진학교의 통학버스 현황입니다. 서울 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4,646명을 대상으로 통학시간을 조사했습니다. 30분 미만은 52.3% 2,430명, 30분에서 1시간은 41.8% 1,943명, 1시간에서 2시간 3% 138명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가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특수학교 현황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서울의 경우는 나은 편입니다. 이번 자료는 충남도 내 6개 특수학교 통학거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위지도는 2018년 기준 광역시도별 특수학교 포화도 분표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75,187.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중증장애 학생 수입니다. 중증장애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으로 편성되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 활동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 학생의 70% 정도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통합학급을 운영한다는 학교. 장애 학생의 학부모님은 반겼지만 그 실상은 어떨까요? 정부는 장애 학생의 여건을 개선한다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시설 확충은 많이 부족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장애인용 승강기나 장애인용 리프트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모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인적 자원 또한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의료처치를 담당하는 사람의 41%가 특수학생의 부모일 정도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서울 강서 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찬성 측의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고 주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격렬히 맞섰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강서 지역의 주민들과 다를까요? 설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우리의 인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위그래프는 2018년 강원도 교육청이 조사한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설문 중 반대의 이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설립 반대를 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은 재외, 분리, 통합, 포용 과정을 거치며 특수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용의 과정을 쉽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인간 집합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두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 모두가 고유하고 독특하게 존재하는데 그중 일부에게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할 배려. 배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까요? 배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인 상생. 그것이 배려가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세상. 우리의 미래이기를 바랍니다.